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해서 비판을 받은 배달업체 배달의 민족. 결국 고개를 숙이기는 했는데요. 사과를 하면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책을 냈다기보다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문가와 오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업체에서 보통 이렇게 뭔가를 바꾸는 거를 발표하는 시기가요. 네. 특히나 배달업체는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걸 발표한 시기가 이제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음식점 점주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배달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배달업체는 그나마 좀 특수를 누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한 거여서 좀 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런 말을 하죠. 뭐 이 시국에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 우리가 많이 언급하듯이 소상공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또 배달의 민족 측에 있어서는 뭐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일 텐데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뭐 쫓기는 것도 있겠고 당초에 목표로 했던 오픈 서비스가 4월 1일이었기 때문에 뭐 그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네. 굳이 이렇게 뭐 많은 국민도 어렵고 특히 자신들의 고객인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수수료 개편 체계 카드를 꺼내드려야 됐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 네. 이렇게 되니까 뭐 너무 비난도 쇄도하고요. 당장 어제 저녁에 사과를 하고 뭐 이런저런 개선 조치도 내놨지만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을 곱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수수료 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제 배달의 민족 측에서의 입장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배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배달에 지금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당으로 수수료를 내는 거로 바꾸면 당연히 우리들은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복잡하기는 해도 쉽게 말씀드리면 네. 정액제에서 기존에 정율제로 바꾸겠다라는 게 배달의 민족 측의 입장입니다.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정액제냐면 울트라콜이라고 해서 이제 광고 하나 걸면 월 88,000원에 걸면 이제 그게 먼저 띄게 그 배너처럼 이제 거기 앞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이제는 매출의 5.8%의 수수료를 떼가는 정률 방식으로 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그랬다가. 예, 원래는 그랬다가.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 측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 앞서 말한 정액제, 울트라콜을 해봤더니 좀 여유가 되는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약간 좀 명의를 다르게 해서 광고를 한 10개, 20개 잡아버리면 전체 배너창을 다 그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정률제가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으나 이런 설명을 하니까 바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월 매출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 바뀐 체계에서 하면 5.8%를 떼야 되니까 58만 원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월 1,000만 원 하는 곳에 기본적으로 많이 아무리 그 울트라콜 88,000원짜리 잡아도 2개, 3개 그러니까 20만 원, 뭐 30만 원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 선 부담해서 지금 58만 원으로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네, 그리고 배달의 민족 쪽에서 이제 어제 사과를 하면서 뭐 이걸 바꾸겠다가 아니라 네. 이제 어떻게 점주를 보호할 대책을 찾을 수 있을지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게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장 철회는 아니었고요. 이것과 함께 3, 4월에 이제 수수료의 절반은 되돌려주겠다. 워낙 어제 하루 동안에 국민들의 질타가 크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입장을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정률제 수수료 5.8% 떼는 것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 뒤에 이 지금 배달업계의 네. 업체의 이 체계에 대해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한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배달업체 2, 3위뿐만 아니라 1위인 이 배달의 민족까지 이제 사들인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그게. 네, 예.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이제 독일의 배달의 업체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DH, 딜리버리 히어로가 뭐 거의 최대로 꽉 잡고 있는 그런 곳인데 네. 우리나라의 배달 앱 시장을 보면 배달의 민족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요기요, 배달통 뭐 이렇게 이 세 개 업체가 한 98%, 99%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이. 근데 이미 요기요와 배달통도 딜리버리 히어로가 네. 인수한 상황에서 작년 12월에 다시 또 이 1위인 배달의 민족까지
사들이면서 이때 딜이 뭐 거의 5조 원대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세 곳을 다 지금 한 주인, 즉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다 갖고 있는 이런 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독과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고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네. 기업 결합 심사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정위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이 기업 결합 부분, 네. 이번 논란 때문에 좀 결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99%를 한 주인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바로 독점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약간 공정위도 그동안 좀 고심을 해왔던 게 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즉 배달 앱이라는 게 다른 시장이 없이 이걸 외식 배달로 시장을 보게 된다면 한 15% 20%밖에 안 됩니다. 이 세 곳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음식으로 본다면은 이게 독점도 아닌 것이고요. 특히 배달 앱이라는 것을 하나의 전자상거래, 뭐 이커머스, 엠커머스로 바라보면은 범위가 커지니까 그게 범위가 비중이 크면 줄겠네요. 예, 더 안 되겠고요. 또 최근에 이 공정위의 기업 결합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독점이라고 했던 걸 많이 풀어줍니다. 즉, 이 방송사와 통신사의 결합들, 뭐 통신사가 케이블 방송국을 뭐 대주주가 되는 것들을 속속 허용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뭐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뒀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독점이지만 이 공정위는 고심하고 고심했었는데 바로 이런 시점에 또 이렇게 이 시국에 이런 판단을 배달의 민족에서 나오니까 공정위도 이런 국민들의 반발이라면 다시 한번 굉장히 좀 깐깐하고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배달업체, 이 배달업계의 독과점 문제는 이번 이 공정위의 결과로 좀 뭔가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제 12월부터 했었고 지금 심사하는 것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이 딜을, 이 M&A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인데 네. 쉽게 결론을 또 못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저런 상황들을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